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칼럼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김영환 전 의원입니다. 윤석열 캠프의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고 있죠. 이봉규 TV에 자주 나오셨었는데요. 오늘은 글을 소개합니다. 최보시기 언론에 소개된 글인데요. 김영환 전 의원이 남긴 제목은 죽은 자도 말이 있다. 유한기에 대해서인데요. 죽은 자도 말이 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죽은 자도 말이 있다. 유한기 경기개발공사 전 본부장은 누군가의 교사에 의한 정신적 타살이다. 누군가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네가 지고 가라. 여기서 끊고 가자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덮어질 문제가 아니다. 그는 죽기 하루 전에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도곡동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다.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변호사 수임을 상의했다. 그런 그가 자살을 했다면 누가 왜 그에게 자살을 교사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의 핸드폰에 진실이 있다. 유가족들도 용기를 내서 억울한 고인의 한을 풀어야 한다. 고인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들에 의해 타살되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짧지만 강렬한 글인데요. 타살에 무게를 두는군요. 김영환 전 의원이요. 그 전날 죽기 하루 전에 서류 뭉치를 들고 도곡동 변호사 사무실을 가가지고 사건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수임을 상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죽었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 사건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런 그가 자살을 했다? 자살할 사람이 그 전날 변호사를 찾아요? 자살 결심을 했으면 변호사하고 뭐 그냥 끊어버리죠. 그러면 누군가가 김영환 의원의 말 맞다나 네가 지고 가라 이런 압박을 했을 것이다. 어차피 너는 뇌물죄로 형무소 가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널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여기서 지고 가지 않으면 영원히 깜빵에서 못 나오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너 아주 보내버린다. 이런 협박도 가능하죠. 누군가 시켜서 상당히 동요했을 가능성이 크죠. 네가 책임지고 가라. 여기서 끊어라. 그럼 이제 죽어라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 이제 자살 강요가 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타살도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타살이란 건 이제 부검을 했더니 이제 나왔어요. 추락해서 죽었다. 그런데 추락사인데 그러면 추락을 본인이 자살로 추락을 했는지 아니면 누군가 뒤에서 밀었는지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왜 CCTV 조사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언론에서도 이걸 조사해야 돼. CCTV를 어떻게든지 확보해가지고 유한기 들어가기 전후에 누군가 들어간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만나기로 했을 수 있어요. 유한기 자기네 아파트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자기네 집에서 200m 떨어진 그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졌다는 건데 그러면 누군가 불러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으로 유인했을 수도 있으니까 떨어진 그 아파트에 그 주변 CCTV를 파악하면 동선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유한기하고 동선이 비슷한 사람 그래서 만났거나 이런 사람 들어가는데 시간차로 들어갔던 사람을 조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열쇠는 휴대폰에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누구를 만났든지 누구와 통화를 했든지 아니면 만나기로 약속을 했든지 어디 그 집 있지? 집에서 한 200m 오면 그 아파트인데 거기 옥상에서 봅시다. 왜 옥상에서 봅니까? 그러면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그럼 누가 듣고 또 누구한테 들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VIP가 보냈습니다. VIP가 편지를 줬어요. 편지. 이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거 카페 같은 데도 위험하고 그렇다고 내가 유한기 당신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아파트 옥상에서 편지 전달하고 할 테니 만납시다. 이랬을 수 있고 이거 지금 뭐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만난 다음에 협박을 하고 아니면 밀었을 수도 있고 타살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살 강요. 넌 어차피 죽어. 가족들이도 살아야 되지 않나. 가족들은 우리가 다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감옥에서 뭐 몇십 년 썩느니 여기서 그냥 짊어지고 가고 가족들은 화끈하게 다 책임진다. 이랬으면은 자살 이제 강요가 되는 건데 그럼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서 가족들 생각하고 뛰어내렸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나러 나가면서 유서를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가족들은 그 유서를 공개를 안 하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유서를 공개해야 돼요. 김영환 의원도 얘기했지만 가족들이 용기를 내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고인의 진실을 은폐하는 자들에 의해서 타살되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데 용기를 내서 고인의 억울한 한을 풀어야 한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저도 100% 동감입니다. 그러려면은요 유서를 공개해야 돼요. 왜 유서를 공개 안 할까? 무슨 내용이 거기 써 있길래 무슨 폭발력 있는 내용이 써 있길래 공개를 안 하는 것인가? 공개하는 게 가족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 유서 때문에요. 그 유서를 없애기 위해서 침입할 수 있어요. 불순 세력이.
세력이. 불순 세력은 누구겠습니까? 대장동 의혹의 웃선이 밝혀지면 골치 아픈 사람들. 이 유한기의 웃선은요, 이제 이재명이 시장이고 부시장이 있을 거고 유동규 그렇게밖에 없어요. 웃선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유동규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이재명 아니면은 부시장인데, 근데 부시장이 나중에 입을 열 수도 있고요. 이재명이 절대 입을 안 열겠지. 그렇다면은 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족들이 밝히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유서를 공개하시고 그 유서에 뭐라고 썼는지, 그 웃분에 대해서 뭐 쓴 게 있는지, 이재명 시장에 대한 시장자가 들어갔든지 이재명 이름이 들어갔든지, 그래서 겁이 나서 못 밝히는 겁니까? 왜 유서를 공개를 못 하십니까? 가족들이 용기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가 수사가 약간 브레이크가 좀 걸렸는데 유서하고 휴대폰 압수수색에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서를 가족들이 안 내놓는데 이거 수사에 유서는 꼭 필요하다 하고 검찰에서 압수수색 들어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휴대폰 압수수색에서 포렌식에서 누구랑 통화했는지,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거를 조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수사팀이 지금 기존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대장동 수사팀이 위에서 누르려고 그랬죠. 이정수 지검장 누르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수사팀이 수사관도 있고 수사검사도 있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 여러 명입니다. 그 여러 명 중에 입을 다 맞출 수 있을까? 저는 못 맞춘다고 봅니다. 아무리 김호수가 압박을 하고 이정수가 압박을 해도 이 수사팀 가운데는 반발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것이다. 아, 이거 못 덮습니다. 아, 이거 사람 죽었다고 여기서 못 덮어요. 자, 이걸 왜 사람이 죽었는지 유서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이거 깝시다. 휴대폰 압수수색해서 포렌식 합시다 하는 사람이 한 명은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 의견을 꺾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수사 방향에 올바른 건데 그거를 묵살을 어떻게 해요? 야, 지금 마 자식아 막 위에서 난 나왔는데 지금 대통령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주셔서 어떻게 해 임마 여기서 덮어. 이렇게 해서 다 덮을까요? 저는 그거 어렵다고 봅니다. 한 명이라도 반발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검장님? 아니 이렇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덮어요? 여태까지 정영학 녹취록에 뭐에 다 나온 게 있는데 이거 우리가 그럼 나중에 평생 이거 짊어지고 갑니다. 우리가 갑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우리는 수사팀인데 지검장님이나 총장님이야 정치적으로 그러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도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덮었다가 평생 주홍 글씨로 딱지 붙을 텐데 못 덮어요 이거. 수사 갑시다. 이렇게 하는 수사관이라든 검사 한 명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데요. 유가족들이 왜 유서 까는 거를 공개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을까? 이게 지금 미스테리인데요. 요거까지 수사를 해야 돼요. 유서 왜 공개 안 하는 거지? 유가족을 참고인 조사해서 고인이 돌아가셨으니 충격 받으셨겠죠. 검찰에 출두하기가 어려우시면 심리 전담하는 프로파일러 데리고 검사가 그 집에 가서 비공개로 집에 가서 참고인 조사 받으면 되잖아요. 아이고 괴로우시겠지만 유서는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 찍고 괴로우시겠지만 고인이 며칠간의 행적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말을 나눴나요? 이런 거. 어디서 전화 온 거 혹시 못 들었습니까? 누가 찾아온 사람은 없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수사를 해서 유가족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죽은 자도 말이 있다는 김명환 의원의 이 칼럼이 짧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저도 100% 동감하고요. 죽은 자도 증거가 있다. 그게 이제 말이 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유서를 썼고 휴대폰이 남아있고 동선이 남아있습니다. CCTV가. 죽은 자는 말을 할 겁니다. 그게 말을 하는 것이다. 본인은 죽었지만 타살일지 자살 강요일지 아니면 진짜 자살의 충동으로 자살을 했을지 자기가 짊어지고 가려면, 자 그러려면 왜 자살인지, 왜 자살 압박인지, 왜 타살인지 밝혀야 돼요. 그냥 이걸로 추락사 끝, 부검했으니 끝, 이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죽은 자도 말이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전날 변호사 수임을 상의했는데 그 다음날 죽어?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특검은 물 건너갔어. 유한기 죽으니까 이재명은 특검을 주장하는데 그거 생쇼하지 마세요. 날짜가 안 맞아, 날짜가. 특검은 이제 물 건너간 건데, 왜냐하면요, 상설특검이 있는데 상설특검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게, 상설특검 하려면 당연직으로 법무차관이랑 이런 사람들 들어가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 이재명 편이기 때문에 야당은 불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쌍특검 가면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상설특검이 아니라 특검을 하려면 두 당이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데 그것도 해서 올리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정하고 이러려면요. 그러니까 늦었다. 이미
특검은 들어가면 대부분 기소를 하죠. 압수수색 소환하게 되면 투표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여당, 야당 다 부담을 느낀다. 박빙승부가 예상되는데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윤석열 먼저 칠 수도 있어요. 저쪽은 그럴 수 있잖아요. 특검이. 윤석열 먼저 칩시다. 그럼 압수수색 했다는 것만으로 뭐 요만한 걸 하나도 나오면 그냥 폭발성이 있어서 대선 며칠 앞두고 그런 게 터지면은 그 다음에 이재명 춘들 먼저 쳐버린 데서 뭐가 요만한 게 나오고 그걸 침소봉대 해버리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내심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나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민주당이야 당연히 시간 끌기로 나오는 거고요. 이재명은 입으로 얘기하지. 근데 민주당에서 이런 거 특검 협상을 안 하잖아요. 국민의힘도 슬쩍 발 빼있고 특검은 물 건너 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검이 물 건너가면은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았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홍무성 사장이 이야기는 좀 수상하다는 겁니다. 이게 자살할 리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황무성 사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유한기 전 본부장이 메신저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지시다. 시장 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정진상 실장 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다 당신 사표 내라니까 빨리 사표 내쇼. 이걸 압박한 사람이 유한기고 근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황무성 사장은 압박을 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도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자 이제 검은 괜히 기대하지도 말고요. 검찰 수사에서 한 명의 의로운 검사다운 검사 한 명 기대합니다. 또 검사가 아니라 그 밑에 수사관도 있어요. 의로운 수사관 한 명, 양심선언 한 명 기대합니다. 그러면 그대는 영웅되고요. 제2의 윤석열 됩니다. 한 명이면 돼요. 한 명. 끝납니다. 압수수색 쭉쭉 들어가세요. 쭉쭉 들어가세요. 유서 확보하고요. 휴대폰 확보해서 죽은 자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세요. 증거가 말합니다. 으시시하네.